AI 혁명의 미래.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지식에 달렸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AI 혁명의 미래. AI 혁명의 미래인데요. 이 책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학 목표를 설정하는 대학생 또는 예비 대학생, 기업의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인, 그리고 저처럼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에게 아주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기에 좀 어려웠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읽어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AI, 궁금증을 해결하는, 호기심 해결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증 해결하러 출발! AI 혁명의 미래. 정인성, 최홍섭 지음. 편행곳 이레미디어.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지식에 달렸다. 피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물결. 인공지능은 최근 전 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이다. 기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이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안다. 이에 기업체들은 경쟁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하는 구글은 2017년 직접적으로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전환했음을 전명했다.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혁명을 주도했던 구글이 모바일 다음은 인공지능이라고 점찍은 셈이다. 구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리딩 IT 기업들이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SKT 등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스스로를 AI 중심 기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또한 IDC 2020년에 따르면 신규 창업 기업의 최소 90%가 2025년까지 그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제품에 AI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현 시점에 창업하는 스타트업 대부분이 인공지능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의 사업적 돌파구를 AI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조만간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과거 애니악이라는 이름의 집채만한 컴퓨터의 등장은 극소수의 연구원들이나 정부기관, 대기업을 위한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PC를 전혀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모두 처음에는 우리들의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술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삶과 떼어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매해 인공지능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위협이란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지구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을 도입 중인 경쟁자의 발전, 신규 플레이어 등의 등장을 망라하는 의미일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위험 회피 성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선택지,
남들이 이미 선택한 선택지 등을 택하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주변에서 도입하고 있으니 가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종의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인 것이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몸값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현재도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은 직업 선택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깊이 다룰 줄 아는 기업, 빠르게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 기업들은 그로 인해 미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AI 기술이 자신의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나 학원의 커리큘럼이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이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더 유망한 기술에 투자하고자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다가올 미래에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기업의 진짜 기술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원할 것이다. 이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공지능의 물결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 책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많은 이를 위해 쓰여졌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두려움은 대개 불확실성에서 온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쏟아지는 너무 많은 정보와 전망은 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인간 세계에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인간의 일자리는 모조리 대체되어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할 거라고 말한다. 영화 허에서처럼 인간 모습을 한 로봇이 돌아다니며 점점 인간의 자리를 빼앗고 감정을 느끼며 종국에는 인간의 반기를 들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또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별거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통계 처리, 패턴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조만간 인공지능의 세 번째 겨울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특이점을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은 별것 아니라는 투의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지식의 해상도 또는 지식의 디테일이 낮은 데에서 생기는 혼란이다. 미디어에서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과거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의 인공지능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 수십 년 전에 실패했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에서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은 이와는 매우 양상이 다르다. 인공지능이란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 서서히
하지만 변하는 세상.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개인에게까지 여파가 미친다.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부터 일자리, 급여 등 여러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당장 소비자는 크게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각종 얼굴 인식 기술, 카메라 앱, 빅스비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 종류일 것이다. 이런 기술들은 편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크게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이 앱들을 상용화시킨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각종 인식 기술은 자율주행차에도 사용 가능하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물류 분야에 끼칠 영향은 파괴적이다. 자율주행 트럭은 최소한의 충전과 정비 시간만 주어지면 인간 운전기사와 달리 무한히 움직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만으로도 과적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도 정부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관리자 한 명이 10대가 넘는 자율주행 덤프트럭을 운행한다고 생각해보라. 대한민국에서 물류는 GDP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달리 말하면 자율주행 물류가 생겨날 경우 매해 GDP 2%에 해당하는 부의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살펴봤듯 인식기술은 사실상 상용화 상태이다. 의외로 규제 한두 개만 완화되어도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는 미래인 것이다. 각종 생성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대규모로 전개될 사업 영역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생성 기술은 기존의 포토샵과 3D 전문가의 영역 중 일부를 차지했으며 자연어 처리 기술은 번역 분야와 기사 요약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도 돌파구가 나타날 경우 얼마든지 인식 기술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인간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효율성 개선 작업의 연장선일 뿐이다. 기존의 프로그래밍으로는 자동화되지 않던 부분을 엔드-투-엔드 인공신경망이 가능하게 해준 것일 뿐이다. 분명 인공지능은 개인의 삶에 다가오고 있으며 어느 순간 내가 속한 직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법적인 규제가 사라지거나 기술의 돌파구가 한두 개 생겨나면 특정 산업 분야에서 매우 폭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다. 인공지능이 미래에는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와 같은 종말론적 사고는 모든 생각을 마비시킨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통해 새로 나오는 인공지능 뉴스가 내가 속한 업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창작 분야에 속해 있다면 새로 등장한 생성 모델이나 언어 모델이 무엇을 하는지를 빠르게 이해해야 한다. 자신이 특정 산업에 속한 사람이라면 새로 등장한 인공지능 기술이 완전 자동화의 완전한 고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술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기보다는 기술을 조련해 자신의 충실한 시종으로 삼아야 한다. AI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 회사에 재직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AI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혹은 AI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AI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사례를 들은 것 같겠지만 이는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과거 수십 년간이 인공지능의 이론상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다면 최근 몇 년은 실제로 해보며 가능한 일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 설마 이런 것까지 될까?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성공했다. 그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되는 것이었다. 알파고와 알파스타를 개발했던 딥마인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 딥마인드는 알파폴드2라는 단백질 구조 분석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구글, 즉 딥마인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만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진출하지 못한 업계에 먼저 다가가 인공지능으로 해보겠다는 용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정 작업을 하는 AI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독자라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된다. 우선 그 일을 인간이 한다면 어떨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만약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자료들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고 싶은 것이라면 인식 분야의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생성 분야가 필요한 것이며 매 순간 특정 행동을 하는 등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면 강화학습을 공부해보면 된다. 대부분 문제는 이 범주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단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날 부자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과 같은 형태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 예로 택배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외관만으로 택배 분량을 알아내는 인공지능을 통해 운수 효율을 높여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 한다. 이 책에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무리로 그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end-to-end. 이 책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인공지능 AI,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세 가지다. 이 단어들은 업계에 속한 사람이라면 크게 헷갈릴 일이 없으나 독자들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설명한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학문의 한 갈래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방법론 중 하나로 인간의 지능 일부나 전체를 주로 컴퓨터를 통해 구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20년 전 바둑게임의 컴퓨터 대전과 알파고를 통한 대전 모두 인공지능에 기반한 것이다. 인공신경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물의 신경망 구조의 일부를 본떠서 만든 인공적 구조다. 대부분의 인공신경망은 실체를 가진 물건이라기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컴퓨터를 통한 일종의 신경망 시뮬레이션인 셈이다. 흔히 듣는 합성곱 신경망, 트랜스포머 등이 모두 인공신경망이며 이들을 조합해 만든 더욱 거대한 신경망들도 인공신경망으로 불리므로 헷갈릴 수 있다. 기계학습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론으로 인공지능의 하부 분야이다.
기계학습에 반드시 인공신경망이란 개념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이번 달 고객의 소비량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면 그 뒤에 있는 것이 인공신경망이건 아니건 기계학습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저 요즘은 인공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뛰어날 뿐이다. 엔드-투-엔드는 투입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재가공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값을 뽑아내도록 만들겠다는 목표이자 사상이다. 즉,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의 상위 범주이며 기계학습은 스스로 개선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인공지능이 반드시 학습이 가능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인간의 신경세포 구조를 따라해서 만든 일종의 소프트웨어이다. SVM과 같이 인공지능 구현에 사용해 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위 용어들을 기반으로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다. 수많은 방법 중 기계학습이 가능한 인공신경망으로 만들어진 엔드-투-엔드로 동작하는 인공지능이 성공했다. AI 혁명의 미래. 호기심 충족 차원에서 가벼운 부분만 쏙쏙 뽑아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You want me to wake up, but I'm strangled in my sleep. You want me to shape up, but in my dreams I've found relief. You want me to wake up, but I've been out for so long. Got plugs in my ears, got plugs in my soul. I want you